약물을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자, 강북의 한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이제 살해를 했던 연쇄 살인범 김소영의 모습이었는데요. 김소영이 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 부본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설명서가 이제 우편으로 이제 송달이 되죠. 예. 이제 구치소로 송달이 됐을 텐데요. 이걸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써가지고 법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굉장히 법적인 절차, 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네.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이거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는 손해배상액 인정에는 영향이 없죠. 예. 네. 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라. 이거는요. 현행 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죠. 네네. 물론 소가에 따라 가지고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 가지고 청구액에 따라서 약간 좀 제한은 있어요. 비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잘못은 있지만 소송 비용을 원고가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 지연이자 연체이자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전혀 법률적인 어떤 고민이나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심경을 그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은 제목이 억울한 점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예. 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낀다면은 이 김소영이라는 범죄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냐 그 후에 반성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반성을 할 만한 상황이냐 반성을 하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게 만듭니다. 예. 유족들이 또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건 이제 김소영이 자신이 성인일 때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역시도 그러면 법적 자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이거는 법적 자문을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예. 법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네. 성인이니까요. 예. 네, 성인이니까 왜 부모가 어릴 때 잘 가르치지 못했냐. 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왜 낳았느냐. 그러면은 그 위에 조부모, 외조부모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네네. 이거는 법적으로 청구가 사실은 인정되기는 어렵죠. 그렇다 보니 김소영이 내놓은 답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소영이 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모친에게는 모친은 제가 성인일 때 이거 한 거니까 모친에게 청구하지 마세요. 잘못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이제 부친에게는 예. 어릴 때의 가정폭력과 뭐 음주 행패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받아가세요.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법적인 서면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구치소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써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원고 측 유족들도 이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청구액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하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김소영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좀 드는 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그 의견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 명은 약 3알을 먹였는데도 괜찮았는데 다른 한 명은 4알을 먹였더니 죽어서 놀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굳이 왜 여기에 써서 제출을 한 걸까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보고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게 참 더 놀랍네요. 예. 네.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놀랍고 또 실제로 글로 쓴 것도 놀랍고 또 법원에 제출을 한 것도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참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면 유족 측도 이것을 공개한 거거든요. 네. 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당연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또한 여전히 김소영은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 저 죽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망했습니다. 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게 살인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즉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만 언제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거든요. 예. 이 부분이 이 알약 세알 내알 부분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따라서 본인의 살인 고의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니 세알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한 날 더 먹였다. 그랬더니 그때 죽었다. 이런 부분들 세알을 먹인 그 피해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이 복용량을 늘렸다는 것은 사망할 수 있다. 또는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정적인 고의, 죽이겠다라는 부분까지 법정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예.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혀 법적인 어떤 고려나 고민을 거쳐서 작성한 문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 또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언니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그리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다 무너졌다 이런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행 후에 체포되기 전에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종 있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런 범행 결과가 발생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네. 태연하게 행동을 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죠. 네. 또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소영의 경우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통상적이진 않다는 거죠. 평범하진 않다.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든 다음에 반성하기는커녕 태연히 여행을 다녀왔다는 예. 것은 정상적인 그런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무너졌다.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장윤기가 구치소에서 또 이런 또 글을 썼죠. 자격증을 따겠다고. 예.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신의 미래만 걱정하는 겁니다. 예.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러한 성향에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두 명의 범죄자의 모습들 좀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